안녕하세요. 저를 미친 여자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사위에게 그날 대주었던 것은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저는 잃어버렸던 감각을 모두 되찾고 말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전부 말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지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마을 농사일을 도우며 마트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위와 저는 14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일찍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사위는 제 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는 않고 파트타임 알바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사위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위는 술집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산전수전 모두 겪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 술집은 금세 망했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시 자금을 마련해 또다시 도전하기를 여러 번. 결국 현재는 장사가 잘 되는 술집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사위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지만 직원들 월급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정도의 술집을 그게 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위는 고생을 하며 사업을 하다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운영하는 술집 중 한 곳에서 저희 딸이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위는 처음에 저희 딸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20대 초반인 저희 딸아이한테 관심이 가지는 않았겠죠. 사위가 일을 마친 저희 딸을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자취하는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둘은 술을 한잔 했답니다.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함께 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위와 딸은 동거를 시작했대요. 저희 딸은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그때 빚이 많았다는데 그 빚을 사위가 갚아주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사위는 그 일에 대해서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었다고요. 딸은 저에게 입이 마르도록 사위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위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이 그대로였는데 저희 딸은 고마운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살면서 가정주부로 있던 딸은 낮에도 밤에도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사위가 봤고 사위는 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데 딸은 그 남자와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위가 전화를 걸어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며칠 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나서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사위는 그때 결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위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사위의 고급차를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위는 저희 딸이 집을 나가고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사위는 저에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과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고 사위는 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허름한 시골집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위가 저희 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도
외로운 여자예요. 딸 하나 있는 거, 그 딸 걱정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딸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았죠. 사위를 만나 함께 사는 딸을 보며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사위는 저녁을 먹은 후에도 많은 얘기를 하더군요. 사위는 저희 딸이 집을 나가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고생한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위 못지않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이 생각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사위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위가 고마웠습니다. 딸과 짧은 기간 동거를 했을 뿐인데 사위는 저에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사위는 결국 딸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사위에게 뜻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위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아들 마음 많이 아팠지. 사위를 안고 저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사위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사위는 한참을 울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남자와 함께 자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참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위는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위를 재워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재워주듯 등을 두드려 재워주었습니다. 그날 사위와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딸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좋았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사위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위에게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사위는 허기가 졌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너무도 흐뭇했습니다. 밥을 먹고 사위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위를 보낼 때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을 걱정하고 사위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사위가 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위에게 저도 모르게 언제 또 올 텐가 이렇게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나온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사위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딸의 짐을 모두 밖에 내놓고 딸에게 짐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별말 없이 가서 짐을 가지고 갔는데 사위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올 때마다 저는 사위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지은 딸을 대신해서 사위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사위가 돌아간다며 저희 집을 나설 때면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얼마 전에 사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곧 제가 사는 곳으로 모셔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딸을 대신해 자네에게 사죄를 한 것일 뿐 다른 욕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웃음을 치게 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사위가 트럭을 보냈습니다. 짐을 모두 실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저희 짐을 그 트럭에 실어 보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고 오는 사위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합니다. 나중에 사위가 저를 필요 없다고 하면 말 없이 사위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를 미친년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대로 살아보렵니다.